그만큼 서정주의 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 문단과 시인들 그리고 독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에서 한국 현대시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최현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어교육과에 이제 근무하면서 우리 예비 교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투어리즘,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이제 모빌리티, 이동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시에서 그 여행과 타는 것이 우리 삶,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연구하고 학술 논문으로 작성하는 일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단에서 출간되고 있는 시나 소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 평가를 하고 가치를 새롭게 매기는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시학상은 아직도 우리 현대시 교육과 연구에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이제 기초적인 책으로 읽히고 있는 시론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책을 지으신 김준호 이제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정된 시상입니다. 현대시 연구자라면 혹은 평론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상보다도 이 김준호 시학상을 가장 받고 싶어 하지요. 제 비평집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은 이제 국내 유수의 연구자들로 이제 구성된 세 분의 이제 심사위원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서정주 시의 미학적 가치를 집요하게 이제 추적하는 한편 시인 자신의 어떤 영역을 연구자 특유의 어떤 섬세한 시선과 세심한 어떤 눈길로 또 글쓰기로 평가를 한 총체적인 연구라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시의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서정주 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상을 또 받게 된 것, 또 이제 그것과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 때부터 이제 서정주 시와 싸워왔는데 석박사 논문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서정주론을 모은 이 비평집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은 서정주 시인이 이제 평생에 이제 과업으로 삼았던 한국적인 것의 이제 새로운 발견과 이제 그것의 미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 13편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의 문학적 자서전과 시로 쓴 삶의 풍경, 또 서로 대비되는 청년기와 이제 노년기의 여행 등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곳곳에 대한 여행뿐만 아니라 만주와 아니면 세계 여행으로 대표되는 그 이국의 땅에 대한 어떤 여행들, 그 다음에 또 그의 시집에 실리지 않은 어떤 미수록 시들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인 미학인 어떤 시의 영원성, 그 다음에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문제, 또 그 다음에 시인이 평생을 다뤘던 영원성의 문제,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어떤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서정주 시인 자신의 고향인 삶의 현실로서의 어떤 질마제와 이제 신화에서 보이는 질마제의 어떤 그런 양면성들, 복합성들, 삶의 현실과 또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것들을 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현실에서 없었던 일이 이제 발생하거나 그것도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주거나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서정주의 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 문단과 시인들 그리고 독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에서 동천 같은 것들은 꼭 실렸고 반드시 수능 문제 등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현대 시인으로 또 교과서와 문학교과에서 다룰 만한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시로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친일 체제 협력, 그 다음에 또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른바 뭐 찬양 혹은 현실을 지나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실의 어떤 재반 모순을 도외시한다. 이제 그런 비판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에 아마 한 편 정도 실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소원해졌고, 또 독자들도 예전에는 국화협에서 동천 같은 것들을 제일 많이 읽는 시, 즐겨 읽는 시로 꼽았지만 지금은 김소월이나 이제 윤동주의 시에 비하면은 그 영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서정주의 시를 어떻게 다시 읽어볼까 하는 고민이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정주의 시는 현대 시인들, 오늘날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들에 비교해도 그 시상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상상력의 풍부함, 그 다음에 또 현실을 보는 눈, 혹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관찰하는 어떤 눈, 이제 그런 데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민족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어떤 토속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투리,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구사나 그거를 자신이 이제 그 지향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시에 담아내는 솜씨는 단연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가 한때는 친일파니, 체제협력파니 아니면 현실 긍정파니 하는 식으로 현실의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여행, 그다음 아까 장소에 대한 관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계의 물질성, 그다음에 장소의 아름다움, 역사성, 그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국내의 질맞이 아니면 불국되었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각국에 대한 어떤 지침 없는 소개, 탐구, 그런 것들을 쓴 시들을 함께 이제 연구해서 독자들과 이제 나누고 싶어가지고 평론집을 본격적으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주는 진정한 장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던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간과 이제 장소를 구분하고 그럴 때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나 자신의 어떤 내적인, 미적인 성수, 삶의 어떤 본연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정주는 평생 동안 그 진정한 장소가 어디인가, 또 그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인 그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인 질마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주는 1940년대 동양문화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당시가 이제 식민지 현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일본의 영향이나 책들을 읽으면서 받았던 동양문화의 어떤 관심들, 그것들을 자신의 고향인 질마제에도 접속시켜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질마제는 거기에 사는 어떤 가난한 농민들 혹은 평생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는 뭐 장사치들 혹은 가죽신을 만드는 뭐 갑파치들, 소외된 자들이 그 시의 어떤 중심이었습니다. 동양문화라고 했지만 거기서 동양문화의 어떤 신비함 혹은 그 아득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질마제라는 현실의 땅, 봄이면은 굶어야 되고 또 가을이면은 소작농들은 지주한테 농사진 걸 또 뺏겨야 하고, 그런 것들이 늘 가난함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서정주 스스로도 자화상에서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당시에 우리 식민지 현실 혹은 조선 봉건제 시대 가난의 현실을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당연히 그 시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 대한 관심도 어떤 가난한 어떤 삶의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정주는 그 고된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서 이른바 한량의 어떤 젊은 한량의 모습이랄지, 아니면은 또 몰래 부인하고 이제 도망쳐 와서 동학운동 같은 것들을 했던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숨어들어서 자기 부인과 이제 꽃신을 이제 삶게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서정주의 질마제는 굉장히 세속적인 공간에서 아주 신화적인 공간까지 그 성격을 바꿔가면서 우리 한국 시에도 그 장소의 어떤 이상성, 장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아주
드넓게 펼쳐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서정주의 시가 아니더라도 한국 시 또는 소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렬한 관심과 독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랑 삼아 이제 얘기하자면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소설가가 제 대학도 과외 후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졸업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문학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나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대헌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또 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호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인류라고 하는 것, 어떤 세계 예술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가는 어떤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작품들로, 또 상상력으로 사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한강 소설가의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한국 문학도 그 대열에 힘차게 아주 뜻깊게 이제 동참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진짜 현실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작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읽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아주 부지런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세계문학으로서 어떤 한국 문학을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 문학 혹은 그냥 문학 일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어떤 몰입, 그 다음에 세계에서의 어떤 모순되는 것,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걸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꿈, 우리들의 어떤 미래를 열어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부지런히 읽어나가야 될 어떤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